잘 살아가고 있다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열심히 사는 삶은 아니지만 유난히 마음이 버거워지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 나는 당신에게 꼭 전해주고 싶습니다. 그동안 참 많이도 애썼다고. 안녕하세요. 행복서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책은 좋은북스에서 출간된 김유은 작가의 세 번째 힐링 에세이 애쓰고 있다는 걸 알아입니다. 20만 독자의 극찬을 받은 작가이자 수만 건의 무료 고민 상담 프로젝트와 무료 강연을 진행했던 만큼 삶의 상처에 대한 깊은 이해와 관조 그리고 통찰을 참 따뜻한 언어로 풀어냈습니다. 삶에 지쳐 한 줌의 용기가 필요한 이들에게 그리고 소중한 날들을 열심히 걸어간 우리들에게 보내는 작가의 위로는 때론 달콤한 밀크 초콜릿처럼 또 때론 포근한 담요처럼 우리의 마음을 감싸줍니다. 최근 출간되는 젊은 작가들의 책을 보면 책 날개의 작가 이력 소개 대신 이 책을 통해 독자분들께 전하고자 하는 작가의 메시지를 간략히 적어놓은 걸 종종 볼 수 있는데요. 무척 참신한 시도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의 경우엔 작가와 펴낸 이의 메시지가 함께 적혀 있어요. 독자들을 향해 응원과 용기를 주는 그 짧은 글들을 보면서 이 책이 세상에 나오기까지 참 따뜻한 마음들이 쌓여 탄생된 것이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책 날개의 글귀 중 글자가 머금은 온기로 힘들어하는 누군가의 마음을 끌어안을 수 있다고 믿는다 라는 작가의 말이 참 오랫동안 마음에 남습니다. 글자가 머금은 온기라는 그 표현처럼 책을 통해 김유은 작가는 삶에 지쳐있는 이들에게 그리고 스스로를 책망하고 위축된 이들에게 괜찮다, 애썼다, 잘 될 것이다 라는 따뜻한 격려와 응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우리의 삶을 휘청거리게 하는 불필요한 것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단단히 붙잡아 지켜낼 수 있게 하는 작가의 소신이었습니다. 짧게는 한 페이지, 길게는 4페이지 정도의 분량에 군더더기 없는 진실한 마음을 담은 글들 중에서 10편을 발췌해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언제나처럼 책 관련 정보를 영상 아래의 상세 설명에 첨부해 두었습니다. 책을 통해 작가의 더 많은 글들을 직접 접하고 싶으신 분들께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럼 오늘도 책과 함께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타인에게 관대한 만큼만 준비했던 시험에 떨어졌다는 친구에게 기죽을 것 없다고 토닥여주는 것은 하나도 어렵지가 않다. 승진 명단에서 빠졌다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선배에게 충분히 잘하고 있다고 응원하는 것도 어렵지가 않다. 애인과 헤어졌다고 마음이 너무 아프다는 후배에게 잘 이겨낼 것이라고 위로하는 것도 쉬운 일이다. 정작 가장 중요한 나 자신을 토닥여주고 응원해주고 위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이다. 친한 언니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멋진 선배였다. 내가 고민이나 걱정을 말하면 아무런 간섭이나 가르치려는 행동 없이 단지 응원해 주던 사람이었다.
밝아 보이는 표정과 늘 웃는 모습만을 봐왔던 나는 그녀의 우울증 진단 소식을 듣고 꽤 놀랐었다. 타인의 크고 작은 푸념이나 고민에는 대범하고 지혜롭게 응원해주던 그녀인데 본인에게는 무척 냉정했다고 한다. 작은 실수 한 번을 그냥 실수 한 번이야.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면 되지. 라고 넘기지 못한 것이다. 이상하게 자신이 한 실수는 누구의 실수보다 크게 다가오고 본인의 잘못은 무엇보다 큰 잘못을 한 것 같아서 한심하게 느껴진다. 스스로를 보듬어 주기가 어려워지고 너그럽게 대하지 못하는 생각이 쌓여서 결국 더 부정적인 생각으로 종결되는 악순환이 생기게 된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별것 아닌 잘못도 자책하게 되고 굳이 저렇게까지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될 일을 가지고 잔뜩 불안해하게 된다. 내가 나를 돌아보는 자세는 꼭 필요한 것이지만 심하게 엄격할 필요는 없다. 어려움에 흔들리는 친구에게 좌절할 것 없다고 잘하고 있다고 말해주듯이 자신에게도 너 참 괜찮은 애인데 그걸 모르고 절망할 것 없다는 위로가 필요하다.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면 생각보다 기특하고 멋진 점이 참 많이 발견될 것이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나의 장점을 너무 사소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주 작은 단점을 너무 거대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남에게 관대한 만큼 나에게도 관대해져도 된다. 걱정하는 것보다 차분하고 단단하게 잘 해내고 있는 당신이다. 나의 순간이 피어오를 때, 때가 있다는 말에 담겨있는 의미를 알아가는 과정이 서럽지만 용감해질 수 있는 일이었다. 내가 서두른다고 해서 빨리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없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목적지에 도착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학창시절에 지역방송에서 방영했던 장학 퀴즈 프로그램에서 우승했었다. 전교 학생회장이었고 전교 1등인 성실한 학생이었다. 선생님들이 해주는 칭찬처럼 나는 막연하게 성공할 거라고 믿었다. 어리석게도 성공이라는 단어에 구체적인 그림도 그려보지 않은 채 성공해야 한다고 다짐했다. 가장 앞에 있어야 하고 그래야만 빨리 이뤄낼 수 있다고 착각했다. 어디서 어떤 속도로 가고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게 아니었다. 빠르게 해내야 한다며 스스로를 채찍질했던 게 무색할 정도로 20살 무렵에 나는 친구들보다 뒤처지기 시작했다. 가고 싶은 대학교를 가지 못했고 재수를 하는 바람에 입학 나이도 늦어졌었다. 사회에 나가는 것 역시 친구들보다 느렸다. 같이 글을 쓰고 공부를 했던 친구들 사이에서도 나는 데뷔작이 늦게 출간된 편이었고 또 그 책이 마음처럼 쉽게 베스트셀러에 오르지 못했다. 매일 해야 할 일들을 계획하고 지켜나가고 서둘러도 내 계획처럼 이루어질 수 없었다. 나는 급해도 세상은 나를 위해 서둘러 주지 않았다. 내가 저기까지 단숨에 달려가고 싶다고 해서 가야 할 길을 단축시켜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일단 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인 것이고 그렇게 다시 또 하다 보면 내가 바랐던 일이
나에게 선물처럼 다가오게 되는 것이 살아가는 과정이었다. 종종 걸음으로 급히 가다가 넘어져 무릎에 멍도 생겨보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을 원망도 하다가 멍이 희미해질 즈음 얼핏 알았다. 나의 때가 오지 않았을 뿐 내가 모자라거나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성공이라는 추상적인 단어에 연연하지 않고 그저 오늘을 살아내는 것에 집중했다. 모두가 그러하듯 단조로운 일상에 감사하며 오늘이라는 시간이 무사히 흘러감을 다행으로 생각하며 지냈다. 성공이라는 단어의 구체적인 뜻은 개인마다 다르지만 나는 하루를 감사할 줄 아는 삶이 성공이라고 느꼈다. 그리고 나는 꽤 성공한 삶을 살게 되었다. 누구나 이루고 싶은 목표는 있고 그 목표가 까마득하게 느껴질 때가 있다. 유난히 운이 안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은 넣어두어야 한다. 다만 당신의 때가 아닐 뿐이다. 주저앉을 것 없고 포기할 필요 없다. 당신의 순간이 올 것이다. 나아가고 싶다면 걸음을 걸을 때 빨리 걷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것도 아니고 쉬지 않고 걷는다고 해서 앞서가는 것도 아니다. 그저 자기만의 속도로 나아가면 된다. 빠르지 않아도 오래 가면 되는 것이고 쉬었다 가더라도 멈추지 않으면 되는 것이다. 서두르다가 걸음이 엉키지 않게, 쉬지 않고 가다가 넘어지지 않게, 조금은 느긋하고 단단한 여유로움으로 마음을 동여매고 다시 한 걸음 내디디면 된다. 여기까지 걸어내느라 무척이나 잘하였다. 나를 망가뜨리지 않는 법. 얼마 전에 단골 식당이 문을 닫았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들렸던 곳이었다. 정갈한 음식이 맛있는 곳이었는데 대로변에서 떨어진 곳에 위치한 탓에 손님이 적었다. 사장님은 점심 특선 메뉴를 개발해서 홍보하기도 했다. 사람들의 발길을 잡아야 했던 절실함이 만들어낸 메뉴였다. 가게 앞을 지나가면서 비어있는 테이블을 볼 때마다 괜히 내가 안타까울 때가 많았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사람들의 선택을 받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상권 분석도 잘 되어 있어야 하고 소비 트렌드와 잘 맞아야 한다. SNS에서 유행하는 음식의 물결에 버틸 수 있을 만큼 단단해야 하며 약간의 운도 따라주어야 한다. 어느 것 하나라도 함께 뒷받침되어 주지 않으면 가게는 금세 시들해지고 만다. 모든 조건들이 다 맞아떨어져야 선택이 되는 모양은 우리의 삶과 조금은 닮아 있었다. 내가 선택하는 경우보다 선택받는 경우가 더 많다. 취업을 할 때도 그렇고 이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다. 복잡한 이야기이지만 회사가 원하는 인재상과 나의 역량이 잘 맞기도 해야 한다. 원하는 사원의 태도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자신에게 통과되는 적당한 운도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내가 선택되지 못했다는 사실이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많은 조건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가 나와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서 삶의 유효성 자체가 의미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패, 불합격 같은 단어들이 주는 무게감이 무척이나 답답하고 먹먹하다는 것을 잘 안다. 세상이 끝난 것 같은 기분이 들 정도로 마음이 무기력해진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하기에는 남은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자신을 망가뜨리지 않고 넘어가는 법을 알았으면 좋겠다. 오래 비관하고 있기에는 당신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이다. 유난히 운이 안 좋았다고 위로해도 좋다. 너무 깊게 생각하지도 말고 우울감에 빠진 채 머무르지 않아도 된다. 일이 잘 안 풀린다고 시기의 탓을 해도 좋다. 모든 원인을 스스로의 잘못으로만 넘겨서 자신을 깎아내리지 않아야 한다. 함부로 흠집내고 다치게 하기에는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이다. 오늘 하루도 잘 지냈어? 잘 지낸다는 의미는 좋은 일이 계속 생긴다는 뜻이 아니다. 큰 슬픔 없이 작은 시련 정도는 그럭저럭 이겨내며 다가오는 매일을 조용하지만 치열하게 살았다는 뜻이다. 친구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잘 지내냐고 물어보면 잘 지낸다고 가볍게 대답하는 것처럼 잘 지낸다의 의미는 거창하지 않다. 비슷한 하루가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지내는 삶이 별 볼 일 없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든 적이 있다. 대부분 우리는 어제와 같은 일과를 보내면서 지내고 있다. 출근하고 일하고 퇴근하고 조금 쉬었다가 다시 잠이 드는 것이 하루의 큰 패턴이다. 큰 특징 없는 오늘과 내일이 시시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현대인의 일상을 쳇바퀴 도는 것 같다는 표현에 비유해서 말하기도 한다. 어제와 닮아 있는 하루라고 해서 스스로의 일상을 작게 평가하면 안 된다. 힘들었던 시간이 다가오면 평범한 하루를 무척이나 그리워하게 된다. 나의 슬픔은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더 큰 불행이 덮쳐버리기도 한다. 지금 내가 딛고 있는 곳이 바닥이라서 더는 떨어질 곳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닥 옆에 낭떠러지로 미끄러져 떨어져야 하는 순간도 있다. 이렇게 진폭이 큰 하루를 보내면 별일 없이 무난하게 보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소중한지 다시금 알게 된다. 큰 파도 없이 잔잔하게 넘긴 저녁의 고요함은 다행스러움이자 잘 걸어내었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디에서 무엇을 했던지 주어진 일을 오늘도 해낸 당신은 참 잘 살아내었다. 특별히 한계 없다고 느껴질 수도 있고 지치기만 했을 수도 있다. 휘청였더라도 넘어지지 않았을 당신의 단단함과 넘어졌더라도 주저앉아 있지 않은 용기를 가진 당신의 하루를 그저 그런 날이라고 덮지 않기를 바란다. 오늘도 잘 지냈냐는 나의 물음에 당신이 작은 미소를 머금고 답해주면 좋겠다. 오늘도 참 잘 지내었다고. 불안함을 불안해하지 마. 좋은 일이 생겼다는 소식에 질투하지 않고 그대로 기뻐할 수 있는 사이는 유감스럽게도 한정적이다. 일이 잘 풀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순수하게 기뻐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질투하는 것은 사람이기에 당연한 것이고 자신과 비교하게 된 것도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다. 질투, 부러움 같은 감정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 감정이 본인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가져와
크고 작은 슬픔을 만들어내는 것은 문제가 된다. 우리는 종종 부러움을 부러움으로 끝내지 못하고 자신과의 비교로 연결시키고 만다. 저 사람은 언제 저기까지 간 거지? 나는 언제 저렇게 될 수 있지? 조금 있으면 저 사람은 더 멀리 가 있겠지? 쉴 새 없이 이어지는 생각과 고민들에 많은 시간을 빼앗기게 된다. 타인의 모습을 보느라 정작 봐야 할 내 모습을 놓치기도 한다. 후회하고 한탄하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흘러가고 있는 삶의 정면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지르게 된다.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타인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나 자신을 위해서 본인의 삶을 끊임없이 응원하고 다독이며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과정이다. 아무도 개입할 수 없고 누구도 무시할 수 없는 나의 인생을 스스로가 비교하며 깎아내리는데 허비할 필요가 없다. 주변 몇 명을 의식하며 그들과 견주어 살아가는 것만큼 좁은 시야는 없다. 내가 전부라고 믿었던 것이 일부가 되기도 하고 내가 크다고 믿었던 것도 알고 보면 작디 작은 것이 될 수 있다. 그만큼 변화하고 또 달라지는 게 인생인데 지금 한순간에 어느 기준에 연연해서 불안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누구에게나 좋은 날은 온다. 좋은 날의 순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어서 묵묵히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살아가는 것이다. 주변의 누군가가 먼저 맞이한 좋은 날을 부러워만 하느라 내일의 나에게 다가올 좋은 날을 놓쳐서는 안 된다. 성급하게 할 필요도 없고 초조해할 필요도 없다. 삶은 학창시절의 시험 성적처럼 등수를 매길 수 없다. 앞에 서 있다고 해서 안심하고 자만할 것도 없고 조금 뒤에서 가고 있다고 해서 절망할 것도 없다. 스스로를 사랑해주고 응원해주기만 해도 한없이 아까운 날들이다. 못한다고 질책하지 말고 느리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저 자신을 믿어주면 된다. 대견해서 애틋한 과거에 나는 높이 뛰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높이 뛰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생각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어야 하는 사회에서 뛰어난 나만의 한 가지를 가져야만 한다는 조급함 때문이었다. 내 욕심과는 다르게 현실에서 내가 뛰는 높이는 턱없이 낮았다. 수없이 뛰어보고 뒤로 돌아가 다시 해봐도 그 높이의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었다. 내가 1미터를 뛰면 이미 나보다 10배 높은 10미터 위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 학력이 중요하지 않은 시대라고 하여도 내가 강사로 근무했던 토익 학원의 특성상 유학을 다녀온 동료 강사들이 대다수였다. 일반적으로는 학력에 관해 물어보거나 그것으로 평가를 하면 무례한 사람이라 평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학원 강사는 학력을 가지고서 가장 먼저 평가받아야 했다. 집안을 보지 않는다는 말이 무색했다. 고등학교 친구 중에서 유명 병원장의 자녀인 친구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취업 고민 없이 셰프를 고용해서 레스토랑을 차렸다. 20대 후반이 되자 아빠가 로펌을 운영하는 친구는 변호사와 호텔에서 근사한 결혼식을 올렸다. 어머님이 치과를 운영하는 친구는 대학원 입학 선물로 외제차를 받았다고 자랑했다. 축하한다고 웃고 좋겠다고 웃으면서 속으로는 얼마나 부러워했는지 모른다. 20대가 된 나는 지독한 사춘기를 겪었다.
넘어야 할 산은 까마득했다. 취업을 한다고 해도 내가 절대 가질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았다. 열심히 공부하고 부지런히 살면 다 할 수 있다고 학창시절에 들었던 말들은 어쩌면 허황된 희망 고문에 불과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부러워만 하면서 좌절할 수는 없었다. 근사한 배경이나 엄청난 재능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나는 내가 참 애틋했고 잘 됐으면 싶었다.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잘 살아내고 싶어서 아등바등거리는 게 기특했다. 슬프지만 이뤄내기 어려운 현실도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했다. 모든 것을 다 상상만 하면 이루어진다는 허무맹랑한 자기계발서를 믿을 나이는 지나 있었다. 어디까지 올라왔는지가 아니라 더 큰 목표를 바라볼 수 있어야 했다. 가치 있는 삶을 살아보고 싶은 또 다른 목표가 생겼고 그 가치에 대한 기준과 구체적인 형태를 그려보았다. 나와 비슷한 고민을 했을 사람들과 함께 웃고 싶었다. 높게 뛰기 위한 삶이 아니라 오랫동안 멀리 뛸 수 있는 체력을 키우는 일상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다. 얼마만큼의 높이에 있느냐보다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더 고민했다. 지치지 않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을 틈틈이 아껴주는 것이었다. 걸음의 보폭을 넓히기 위해 마음이 건강해지도록 나를 잘 돌봐주었다. 고급 외제차를 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한강이 보이는 근사한 고층 아파트를 갖게 된 것도 아니지만 요즘에 나는 참 행복하다. 내가 짠해서 애틋한 게 아니라 대견해서 애틋하다. 그저 하루를 최선을 다해 지내고 지나온 시간에 미련이 없고 앞으로 가야 할 길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금 내가 높이 올라온 것 같지 않아서 불안하더라도 초조해할 것 없다. 나만이 가진 단단함으로 멀리 나아가는 중이니. 오늘은 엄격하지 않아도 돼. 비를 멎게 하는 것은 시간이다. 강한 바람이나 태양이 아니고 오직 시간만이 비를 멈출 수 있다. 먹구름 낀 하늘이 맑아지려면 일단은 기다려야 한다. 생을 살아가다 보면 무심하게도 꽤 커다란 비구름을 마주하게 되는 날이 있다. 쏟아지는 빗줄기들이 빨리 멈추었으면 싶어서 마음을 서두르게 된다. 지난 날을 반성하기도 해보고 자책하며 스스로를 원망도 해본다. 먹구름 낀 하늘을 당장이라도 맑게 만들고 싶어 급한 마음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될 선택을 하기도 한다. 빗속을 빨리 달려나가겠다고 조급하게 뛰어나갈 것 없다. 막막해진 상황을 굳이 내 탓으로 만들 것도 없다. 아무리 커다란 비구름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는 법이다. 잔뜩 빗물을 머금고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그치지 못할 비는 없다.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내리는 태풍도 언젠가는 지나가게 된다. 잠깐의 소나기일 수도 있고 장마일 수도 있다. 빗줄기에 쓰러질 것 없다. 자신을 위해서 비바람을 피할 장소 하나쯤은 마련해 두어야 한다. 잠시 쉬어갈 수 있게 보채지 않고 스스로에게 잘하고 있다고 응원해 줄 수 있는 의연한 마음이 나를 위한 안식처가 될 것이다. 괜찮다고 말해도 괜찮아지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겠지만 그럼에도 괜찮아질 것이다.
자신을 도닥여 주어도 된다. 냉정할 정도로 엄격하지 않아도 되는 때이다. 마음에 빗방울들이 새어 들어오지 않게 단단하게 나를 감싸 주어야 하는 시간이다. 어두운 날이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은 생각보다 힘든 일이라는 것을 안다. 서러움에 눈물 짓기도 하고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도 온다. 끊임없이 후회하고 뒤돌아봐도 달라지는 것이 없어서 아득한 심정만 차오른다. 어제는 달라질 수는 없어도 오늘은 내가 만들어가면 되는 것이다. 과거의 나 때문에 오늘의 나를 주저앉게 만들지 않아야 한다. 슬프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면서도 이 순간의 나를 보듬어 주어야 할 오늘이다. 휘청이더라도 무너지지는 않을 당신의 오늘이다. 제자리 걸음이라 느껴진다면 출발하고 나서 시간이 꽤 흐른 것 같은데 막상 얼마 안 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계획대로라면 벌써 저만큼 앞에 있어야 했고 욕심 같아서는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소화했어야 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사실 그런 상황에서는 당신이 게으름을 피웠다거나 느리게 온 것이 절대 아니다. 이만큼을 가야지 하고 마음먹었던 계획이 조금 무리한 목표치였다던가 더 많은 것을 해내고 싶었던 과욕일 수 있다. 빠른 속도를 내고 싶다는 소망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다 있는 마음이다. 어렸을 때부터 성적으로 키순으로 줄 세우기를 빈번하게 겪었던 우리는 이왕이면 남들보다 더 앞서길 바라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아무리 내가 가고 있는 길만 보겠다고 다짐해도 앞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이 보이기 마련이다. 저만큼 가려면 나는 아직 한참이나 남았는데 싶어서 더 의기소침하게 되고 스스로를 책망하게 된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조금 늦어진 듯한 기분이 들거나 은연중에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된다면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당신이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고 지금도 타인은 최선을 다해 끊임없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각자만의 보폭과 발걸음이 다르듯 각자만의 속도에 가속이 붙는 시점도 다를 뿐이다. 당신이 절대 늦은 게 아니다. 당연히 행복해야만 하는 당신. 몇 년 전에 나는 남의 평가가 무척 중요했다. 내가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삶이라고들 하지만 내가 선택할 수 있는 폭이라고는 아주 좁은 틈이 전부였다. 대학에 입학하는 것부터 시작이었다. 선택받아야 했다. 사회에 나가서는 더욱 선택받는 삶이 선명해졌다. 주류라고 불리는 큰 물결을 타기 위해서 노력했고 벗어나지 않으려고 애썼다. 내 생각이 대다수 의견과 다르다면 어리석게도 나의 생각을 더는 키우지 않고 조용히 혼자서만 갖고 있었다. 더 많이 선택받아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것이 유감스럽지만 현실이었다. 그것 때문에 남의 기준은 곧 나의 기준이 되었다. 다 같이 밥을 먹어야 하는 때면 메뉴 하나도 직장 상사의 심기에 거스르지 않은 것을 고르기 위해 노력을 하는 모습을 느꼈다. 나와 큰 상관이 없는 남의 기분을 파악하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추는 게 어느새 당연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해져 있었다. 나 자신의 기분이나 마음은 돌보지 않았다. 어렸을 때는 부모님의 기분이나 의견을 따랐고 학교에 가면서부터는 선생님의 의견과 교칙을 준수하면서 살았다.
당연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문제는 그것이 성인이 된 후에도 이어졌다는 것이었다. 남이 선택해 주기를 기다린다는 핑계로 나는 나 자신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좋아하는 것이 뭐냐는 질문을 들었을 때 한참을 고민해도 잘 대답하지 못하는 스스로가 조금은 한심하게 느껴졌다.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나를 잘 모르고 있었다.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이루고 싶은 삶이 어떤 모양인지 명확하게 답을 내리지 못했다. 남에게 선택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정작 나는 나의 삶을 선택하지 못하고 있었다. 다른 무언가에 의해 선택을 받고 거기서 정해준 삶을 살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선택한다는 의미는 믿어주고 기회를 준다는 것인데 그동안 나를 한 번도 믿어주지 않고 나에게 기회를 주지도 않고 있었다. 타인의 생각을 존중해 준다는 것이 내 생각을 무시한다는 뜻은 아니다. 흐렸던 나의 기준을 또렷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고 타인이 나를 선택하기 전에 먼저 나의 삶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냈다. 나 자신에 관한 것들로 고민하면서 새로운 삶의 우선순위를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칭찬에 연연하지 않는 담대함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 나 자신에게 충실하고 스스로에게 좋은 사람인 게 더 중요한 사실이다. 당신은 타인에게 맞추지 않아도 사랑받아야 마땅하고 당연히 행복해야만 하는 사람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웅크리고 지쳐있는 나에게 토닥토닥 위로를 해줄 수 있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행복서재였습니다.